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 동안 가족들하고 좀 나갔다 왔어요. 미국은 주말을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보내요. 네, 물론 다른 공휴일들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바쁘고 막 나가는데 미국은 뭐 크리스마스다, 뭐 땡스기빙이다, 뭐 한국식의 추석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족 위주로 돌아가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이거 너무 거창하다. 아이들을 대우할 때의 다른 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친구들, 그리고 뭐 선배들, 아니면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요, 간혹 저한테 너는 미국에 사니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도 분명 아니겠죠. 어떤 부분 한국이 훨씬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이 훨씬 나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 시스템은 정말 괜찮다,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점을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점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네, 아이들에 대한 권리와 아이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국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새끼니까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해서 과잉 보호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힘으로 억지로 뭐를 한다거나 체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뭐를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처사는 결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요, 한국은 신생아실에 이렇게 다 모아놓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가 아이를 분만할 때 이거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가족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분만실에 모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안정을 위해서 엄마 바로 옆에다가 놔줘요. 이렇게 베스넷 통에다가 엄마 신생아를 놔줘서 엄마랑 같이 있게 해주고요. 한 1일차, 2일차 지나면 소아과 선생님이 직접 엄마의 병실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기가 건강한지를 다 하나하나 체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기가 며칠 후에 나가도 좋겠다 이런 승인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엄마랑 가족들이랑. 그러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펀트 카시트이 있어요. 카시트. 한국도 요즘에는 카시트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카시트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카시트이 없다, 갑니다. 경찰서로. 됩니다. 분리가. 아이와 엄마가 분리가 되고요. 아이를 따로 떼어가요. 네. 왜냐? 이 엄마는 아니면 아빠든 이 성인은 아이에 대한 보호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겠다 라고 데려가 버리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벌금이 분명히 있어요. 벌금 티켓 갖고 내야 되고요. 이런 처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카시트를 다실 때도 아기가 한 8개월에서 몸무게로 그거를 나누기도 하기도 한다는데 제가 경험상 볼 때는 8개월, 1년, 최소한 2년 정도, 만약에 길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카시트를 이렇게 정면으로 놓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방향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놔요. 후방으로. 그게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꼭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벌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말을 안 된다, 이놈의 식기 회초리 가져와, 사랑의 빗자루 가져와, 이런 거 안 돼요. 네. 소아과에 가서 아이를 검진을 받거나 할 때 이런 학대의 흔적이 있는지도 선생님도 다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다, 의심적인 사항이 있다 하면은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요. 신고. 네, 미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네, 나랑 되게 친했던 옆집 아저씨였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나랑 친해서 그렇게 친했는데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저 인간이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법망에서 상식적인 부분에 그리고 법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은 신고를 많이 해요. 일례로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면 뭐 주택에 산다고 해도 부모가 크게 싸우는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그러면 갑자기 경찰이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문 쾅쾅쾅쾅 하죠. 경찰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따로 분리를 해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다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는 부모나 아니면 딸은 허가를 받은 보호자가 꼭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왔다가 갔다가 등하교를 해야만 됩니다. 네, 부모 없이 혼자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닌다. 미국의 그 노란색의 이렇게 검정 줄, 그 벌같이 꿀벌같이 생긴 스쿨버스 아시죠? 네, 학교 스쿨버스에서 내릴 때조차도요, 이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누가 아이가 학교 버스에서 내리면은 데리고 갈 거예요 라고 이름과 그리고 뭐 연락처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주질 않아요. 어떡하냐? 막 한국 같으면은, 아니면은 옆집 아저씨가 엄마가 오늘 너무 바빠갖고 뭐 엄마 친구인데 이모야, 이모가 오늘 가서 할 거야,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여차없이 아직 미심쩍기 때문에,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학교로 다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오피스에서 전화가 오겠죠. 네, 부모한테 전화가 바로 갑니다.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내린다 하면은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버스 양옆에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뭐냐? stop sign. 이렇게 쫙 양옆으로 stop sign 이렇게 양옆으로 열려요. 물론 이쪽 길로 가면은 이쪽에 열리고요. 이쪽 길로 이제 오게 되면 뭐 이쪽 다른 방향에 차 있는 쪽에 스탑 사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탁 열려요. 탁 열리는 순간 양방향에 오는 차들은 무조건 스탑입니다. 네, 아이들이 내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끝까지 다 타기 전까지 어떠한 차도 그 옆을 지나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들의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함이죠. 만약에 나 바빠, 나 지금 안 가면은 출근 시간 늦어, 가세요.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티켓 따고요. 티켓료 엄청 비싸요. 예, 벌금이 엄청 비싸답니다. 그리고 티켓만 끊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하면 벌점이 올라가잖아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철저한 나라예요. 아이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제가 예를 들자면 피자 가게를 간 거예요. 아기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한 10분 후에 피자 픽업할 거야. 가서 주차를 탁 했어요. 피자 가게 바로 걸어서 3분 앞이에요. 바로 걸어서 1분 앞이에요. 엄마 금방 피자만 픽업해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 안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엄마가 얼마 전에는 한인 교포 엄마였는데 아이를 이렇게 둬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잠깐이니까. 그러다 또 걸리셨어요. 뉴스에 나왔죠. 한국 같으면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 줄도 모르는 거죠.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입장이잖아요. 취약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운 어른이, 뭔가 더 지각 능력이 있는 어른이
알아서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엄마 아빠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야. 뭐 엄마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올게. 니네 엄마 밥 다 차려놨으니까 먹고 조용히 TV 보고 뭐. 여기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는 집에 혼자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몇 살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네들 옆에서만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만으로 15세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애가 키가 크고 좀 지각 능력도 이제 많이 발달하고 뭐 좀 성인의 느낌이 풀풀 풍긴다 이러면 좀 뭐 그냥 살짝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를 누구의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뭐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처리되죠.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국가적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저소득 가정, 못 사는 집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뭐 다둥이 해서 자녀가 3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들 하지만은 여기서도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셋을 낳았다, 넷을 낳았다 하면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이에 대한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한 식사, 음식 있죠. 우유, 달걀, 뭐 야채, 뭐 고기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시스템 이렇게 뭐를 줘요. 책 같은 거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들키게 하진 않아요.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창피하거나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먼저 입학 서류를 넣을 때도 이제 소득을 기록하는 난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저소득이라서 아이에 대한 식사를 준비해 주기가 힘들다 하면은 아이에 대해서 식사를 티나지 않게 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심을 다 급식을 마련해 주죠. 네. 요즘은 한국도 그러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진짜 의료보험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성인들에 대한 보험료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물론 뭐 오바마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의료보험이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미국은 아이들에 대한 그 보호와 일종의 투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지만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짤막하게나마 한국과 미국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에 두드러지게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깊이 있게 교육을 들어가자면 더 끊임없이 할 말이 많아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잘 보내시고, 네, 바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